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쳐서 벌떡 깬 적 있으신가요? 발끝이 안쪽으로 말리는 것 같고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몇 분 동안 꼼짝 못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 순간에는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잠도 확 깨고 다리를 잡고 어쩔 줄 모르다가 겨우 풀리면 그제야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우리 시니어들이 꼭 살펴봐야 할 다리 건강 신호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100 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세게 오그라드는 상태입니다. 내가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종아리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꽉 수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생기면 더 힘듭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있어서 금방 알아차리지만 밤에는 깊이 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훨씬 더 놀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물론 우리 몸에는 여러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리 쥐가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분 부족, 다리 근육 피로, 혈액순환, 오래 앉아있는 습관, 약물 영양, 만성질환, 수면 자세까지 여러 가지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갈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물을 찾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물을 적게 마시고 커피만 자주 마시고 저녁에는 화장실 갈까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땀을 흘리거나 더운 날 외출을 하거나 운동을 조금만 해도 몸속 수분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물기가 적고 균형이 깨지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은 오히려 잠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드셔보세요. 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리 근육의 피로입니다. 낮에 많이 걸은 날, 장을 오래 본 날,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 날,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근육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특히 평소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하면 종아리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무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늘 느낍니다. 우리 나이에는 기록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많이 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오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낮에 다리를 너무 혹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오래 걷고 온 날에는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세게 꺾거나 억지로 참으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부드럽게 달래야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힘도 줄고 균형도 약해지고 다리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같은 일을 해도 다리가 더 빨리 지칩니다. 예전에는 시장 한 바퀴를 돌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밤에 쥐가 난다면 다리 근육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육은 병원에 가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조금씩 지킬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고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운동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어야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도 오래 보고 스마트폰도 오래 보고 유튜브도 오래 보게 됩니다. 한번 앉으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이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종아리는 다리의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너무 오래 가만히 두면 다리가 붓고 묵직하고 저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밤에 다리가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보세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걷거나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보는 동작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같지만 다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밤에 종아리가 쥐나는 분들은 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차갑게 두는 습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으면 근육이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이 차가운 분들은 밤에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잘 때 발이 차다면 얇은 이불이나 긴 잠옷으로 다리를 살짝 덮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가볍게 하는 것도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가 붓고 열감이 있거나 특정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른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물과 만성질환의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스럽게 들어주세요.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내 판단으로 중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 쥐가 갑자기 자주 생기거나 약을 바꾼 뒤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면 병원 진료 때 꼭 말씀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얼마나 자주 그런지, 어느 쪽 다리인지 말씀드리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도 다리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증상은 그냥 참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다가 실제로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통증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이 닿기 어렵다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천천히 당겨도 됩니다. 통증이 조금 풀리면 종아리를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주무르거나 때리듯이 마사지하지 마세요. 근육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불안한 분은 혼자 서서 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다급하게 일어나면 어두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다리 쥐 자체도 힘들지만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잠들기 전에는 간단한 종아리 풀기를 해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내려놓고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시간은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2분이면 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다리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듯이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오래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식사 후에 집 안을 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습관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을 깨우는 데도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콩류처럼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식사에 조금씩 챙겨보세요. 채소와 과일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도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다리쥐가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고 아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자꾸 쉬어야 한다면 혈액순환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 오래 가거나 종아리가 빨갛게 붓고 열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생활 습관을 돕는 것이지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고, 누구는 근육 운동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약이나 질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면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낮에 다리를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찬바람을 직접 맞고 자는 습관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증상이 반복될 때 병원 진료 때 꼭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저도 71세 시니어라서 압니다. 우리 나이에는 작은 불편도 삶의 질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밤에 다리쥐가 나면 잠도 깨고 다음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꾸면 다리가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쓸어주세요. 낮에는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5분만 걸어보세요. 내 다리는 평생 나를 데리고 다녀준 고마운 다리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방치하지도 말고 매일 조금씩 돌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백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